오늘 한동훈 후보가 아침에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번 선거의 성격,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먼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을 찍는 것은 예.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오. 박민식 찍으면 예.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예.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수를 정말 누가 어렵게 만들었고 뭐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예.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박민식 후보가 북갑에서 전재수한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북갑에 침 뱉고 떠난 분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지금 이건 장동혁의 대리인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의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연장될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박민식을 찍는 거는 결국 장동혁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어제 박완수 경남지사의 선거 개소식이 있었지만 사실 다 이쪽으로 지금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거기다 기자들 버스까지 다 동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정우를 겨냥하기보다는 사실상 한동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나오게 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의 어떤 정치 생명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게요. 뭐 한 후보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네. 한동훈만은 안 된다. 여기에만 골몰하고 이것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내부 총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로지 한동훈 낙선에만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니까 박민식을 찍게 되면 장동혁을 찍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보통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서도 그동안 쭉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역시도 이 국민의힘을 보수가 좀 균형추 맞춰주기 위해서 찍어주려 해도 그 뒤에 있는 장동혁이 살아날까 봐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일찍이 그렇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참 국민의힘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이 당권파 세력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어제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났던 경남지사 그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이 보궐 한 군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서종욱 변호사가 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그 세력 내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낙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로지 여기다 올인하는 것이다라고 네. 명시적으로 아예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권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정말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승리에, 전체적인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고, 오로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걸 가장 사실은 막고, 그걸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선거에다가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정욱 이야기는 그 진심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장동혁하고 뭐 수시로 통하니까 네. 그 진심을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정말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거 어제 뭐 제가 좀 이따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정말 그 모습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어제 참석했던 이 송원석, 김민수, 김재원, 조강한,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권영세 등등을 보면 결국은 자기 기득권의 정치적 연명, 이것이 장동혁의 지속, 이거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는 제가 뭐 박민식 후보의 무슨 선거 전략이나 득표 이런 걸 걱정해 줄 게 아니지만 한번 냉정하게 보면요. 네. 박민식이 계속 그 자기 그것도 진짜 북구 사람이니까 이렇게 네네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진또배기는 자기 하나다. 하정우도 부산 출신은 맞지만 사상구다. 북구가 아니다. 그 한동훈은 아예 뭐 서울 강남 사람 아니냐. 계속해서 그걸 했는데 네. 그런데 한동훈은 완전히 북구 주민 맞춤형이랄까 북구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운 개소식을 했고 네네. 장동혁은 뭐예요? 윤호개인 개소식을 했죠. 그렇죠. 윤호개인. 네. 그러니까 자기 그 강점이라고 한 게 어제부로 스스로 그냥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제 박민식은 예, 기존에 혹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혹이 있었냐면 고향 버리고 또 고향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근데 이제 와서 또 와갖고 뭐 표 구걸하는 사람. 네. 이런 식의 혹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근데 돌아왔는데 윤호개인 달고 왔대요. 네네. 윤호개인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김태현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장동혁 등에 업혀서 북구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냐. 네네. 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가 이 선거전에 있어서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중대한 분기점이 됐고 이 북구 주민과 누가 더 밀착을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 가서 이제 들은 정보 중에 며칠 전에 박민식 후보와 거기 이제 구청장 후보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원 후보 2명. 네네. 구의원 후보 4명, 도합 8명이 뭐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가 뭐 이제 분위기도 자꾸 좀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나하고 어떻게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네. 그냥 뭐 계속 눈만 감고 있고 별 얘기도 않고 뭐 그래서 좀 의외였다. 네. 의외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벌써. 그런데 어제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북구 주민들은 이 박민식에 대해서 그 윤어게인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게 이제 박민식이 어제 자기 허점을 드러낸 거라고 감각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식 찍는 거는 장동혁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박직장이 된 거예요. 박직장. 네, 근데 이게 박민식 같은 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미워도 우리 새끼 아니냐. 네네. 돌아온 탕아래도 그래도 우리 구포 사람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짠한 마음도 가슴 한켠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정이 많으신 분들인데. 근데 여기다 이제 장동혁 윤어긴 혹이 하나 달렸기 때문에 이제 박민식에 대해서 손이 아무래도 덜 가게 되는 거죠. 참 저는 제가 만약에 박민식에 뭐 참모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부르지 말고 혼자 그냥 불쌍하게 보여라.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갑자기 떠나서 그렇지만 여기가 북구가 저를 키워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읍소하면 괜찮은데 뭐 장동혁이 데리고 오고 뭐 어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경원 와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 어제 저 태극기 부대들 뭐 와갖고 또 태극기 흔들대고 자유대학 뭐 이런 애들 뭡니까? 거의 뭐 또 뭐 막 이게 우락부락하는 애들 또 많이 왔더라고요. 예, 검은색 옷 입고. 예, 검은색 옷 입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어게인 색채만 더 짙어지는 구실을 하지 않았나. 저 말로는 큰 행사라고 해서 새 과시하고 새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뭐 국회의원이 한 22명 정도 왔다고 네네네. 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9명인가 네.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비겁하기도 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다. 아니 그렇게까지 뭉쳐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쫓아낸 무소속 후보 네. 하나 어떻게 좀 눌러보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정말 이건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본질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북구 사람 자기 하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북구 호소인이다, 가짜 북구 사람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그렇게 치면 또 본인은 또 북구 출생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저 뭐 강원도에 강원도에서 출생하고 거창 갔다가 7살 뭐 때 왔죠. 7살 때까지는 또 거창에 살았다고 하고 그렇게 치면은 뭐 진짜 북구 사람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선이나 출생이나 어디서 기원했는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을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이 뭐 본인이 나타나면 뭔가 막 이렇게 막 열기가 있을까. 어제도 보니까 고함을 치더라고요. 또 그 작은 개소식 사무실에서 무슨 뭐 저 어디 킨텍스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오죽했으면 남양주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아주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동혁이 이선 후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후보들이 통곡하고 있다. 사실 어제 박형준 시장도 이 행사 참석하기 전에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지금 정말 미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대표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대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사직생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절실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광덕 의원은 재선 의원이죠? 재선이고 네. 이제 남양주시장은 네. 처음 하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고 지역구 활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온화한 성품인데 저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네.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속이 타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참 어제 박형준 시장 표정도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지 않던데. 자, 아까 제가 언뜻 나왔던 서정욱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제 그 개소식 보면서 제일 섭섭했던 사람은 그 사람일 것 같아. 국민의힘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왜냐면 개소식인데 광역단체장 사무실 갖다 놔랬거든요. 개소식. 그럼 당지도보가 와서 좀 경남은 아무래도 보수세가 좀 센 데니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쬐끔만 부산 못 가버렸어요. 지도부가 의원들 다 데리고. 그래야 박완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다. 맞죠?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본인이 변경을 했어야죠. 아니 도지사가 국값 재보궐이 뭐라고 박완수 후보가 도지사인데. 아니 그보다 그 한동훈을 때려잡는 의미가 있잖아요. 한동훈을 잡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간 거예요. 한동훈 잡으러 간 거예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하정우도 잡는 거죠. 이제 진실을 밝히네. 하정우 잡으러 게 아니라 한동훈 잡으러. 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한테 찍혔나? 아마 연대는 게 제가 없는 걸로 제가 광역단체자 후보 중에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후보는 없는 걸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세훈 시장부터 박형준 덕이 한 표가 필요하니까 한동훈 자극 안 하는 거죠. 저 만나봤잖아요. 박형준 시장도 직접 식사도 하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광역단체장 후보는 없다. 저는 물건이 네. 참 저렇게 참 진심을 저렇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멘탈이에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는지 참 저런 걸 보면 저들의 생각이 어디에 다 있는지. 오늘 뭐 조간 신문들 보니까 요즘 고성국이 장사가 안 돼서 난리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없대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 동접자뿐만 아니라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와서 뭐 인터뷰 한번 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좀 대가도 받고 했잖아요. 요즘 저 김어준은 난리네요. 아주 장사가 잘 돼서 뭐 전부 다 이제 후원 계좌 들고 나와서 하는데
고성 나가봤자 별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요즘 손님이 없대요. 아, 그렇고. 구동 조회수도 뭐 반토막 나버리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참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들을 재건할 수 있고 또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가? 자, 장동혁 대표가요. 지난달인가요? 7일 날 청와대에 가서 여야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막 뭐 악수도 하고 정청래가 했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경기도 이 필승대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을 범죄단체라고 그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이재명 수계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작 싸우는 거는 하정우하고 뭐 이렇게 여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어제 제가 거기 그 박민식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 장동혁보다 김민수를 더 열심히 네. 연호했다는데요. 네, 그건 좀 뒤에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뭐 별로였나 봐요. 네. 자, 그래서요, 어제 정말 이 김민수 뭐 이야기 나오실 말씀인데 이 박민식의 후보 개소식이 아니라 정말 무슨 김민수의 어떤 저 측근들만 모여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민식 이 후보 개소식에 정말 중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부산 북각 구민들 소개하고 다 이제 오신 분들 한마디씩 했어요. 네, 이분들이 좀 사고를 쳤습니다. 자, 우선 나경원 의원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구포시장 갔더니 온통 외지인들이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표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북구 주민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북구를 발전시킬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포시장 갔더니 네. 야, 아니 근데 참 저 이야기 듣고 이분도 이제 정치 그만두실 때가 됐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동작시장에 외부 인사 들어오면 무슨 동작시장에 외부 인사들입니까? 지금 외부 인사들이 왜 동작시장에 옵니까? 표를 누가 줘? 네, 표를 누가 줘요? 동작 시민이 주지. 이러면 아주 동작 구민들이 아유 역시 우리 나경원이야 외지인들 오지 마 이러겠습니까? 아니, 그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외지인들이 와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외지인 아니라 외국인들이라도 와서 북적거리면 그거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명확한 거는 나경원 의원이 한 가지 확인해 준 사실은 있어요. 네. 구포시장이 외지인들로 들썩인다. 이거는 본인 입으로 확실하게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네. 듭니다. 가보긴 가봤는 모양이네요. 글쎄 가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전날 네. 하루 전날 와서 그 나경원하고 누구더라 또 둘이 같이 구포시장 돌았는데 네. 반응은 아주 있잖아요. 아주 썰렁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좀 서운했나 봐. 자기 보고 막 이렇게 환호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구포시장 그 상인들 반응이 썰렁하니까 뭐 엿먹으라 하고 저런 얘기 던지는 건지. 아니 저 얘기를 구포시장 상인이 들으면은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우리 장사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픈 거야 뭐야? 참. 아니 근데 우리 그 가시는 분들은 다 예.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제 그 유입된 사람들이 어떤 그 서로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서 네.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의식을 가지고 계실까? 네. 이분이 5선 의원이시잖아요. 뭐 전부터도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장면이 있어도 그래도 그 정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이면 그래도 남보다는 더 한 수 앞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본인이 정치 시작했을 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 주변의 환경이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면서 나도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만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서 무척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상 뭐 구원이라면 구원이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네.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번에 그
당대표 공소치서? 선거에서 네. 예, 그 관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정치인이면 사실 말과 글로써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어조나 뭐 톤이나 표정, 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굉장히 무리수를 두시는 것이 표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조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과거와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네. 그 본래 정치계에 들어오셨을 때의 초심을 한번 되짚어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언급을 안 합니다. 괜히 또 언급하면. 뭐 흉내 다 내시고. 자, 그리고 어제 또 권영세 의원이 와서 인사말을 했는데 권영세 의원은 또 박민식 의원 가정사까지 좀 들먹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감독님 그 영상이 준비돼 있을까요? 권영세 의원 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세 의원이 이 박민식 의원이 이번에 떨어지면 이혼할 것 같다. 글쎄요. 이혼할 것 같아서 이번에 당선을 시켜줘야 된다. 막 그러는데 아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뭐 들은 얘기처럼 그 어제 그 박민식 배우자가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재수 씨가 앉아 계신데 네, 제가 네. 들은 바로는 이번에 떨어지면 이혼할 것 같다는데 네. 여러분 박민식 이혼 안 당하게 박민식 좀 당선시켜 주실 거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권자들이 왜 박민식 이혼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아유. 나 황당해갖고요 정말. 예. 그거 저 한번 볼까요? 감독님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령수입니다. 사실 제가 박민식 의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정치도 같이 이제 거의 뭐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장관도 같이 하고 또 대선 치르는데도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이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재관 후원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그 황재관 후원회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동의하시죠? 보면서 서울에서 기차에서 우리 이 박민식 후보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재수 여기 계시네. 이 요번에 잘 안 되면은 이거 쫓겨날 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요번에 뭐가 이상하게 되면은 이혼한다는 거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박민식 후보가 98세 노모도 계시는데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유, 참, 우리, 부산 북합 주민들이 참 박민식 이혼할까 걱정해서 펴줘야 되고, 참 힘드네요. 예? 아니, 도대체 뭐 국회의원 안 하면 뭐 이혼한다고요? 그건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개소식 가서. 그거는 한 70년대쯤이면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만약에 이제 저렇게 친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기 뭐 후보들이나 뭐 친구끼리 네. 술자리에서 그렇죠. 저녁 먹으면서 야 요번에 선거 떨어지면 얘 쫓겨나 이혼당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선거 캠프가 아니라 이혼 숙녀 캠프다. 그런 얘기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하시는 이분도 오선이십니다. 이분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사고 체계와 네.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극명히 대비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식의 이혼 속력 캠프. 캠프. 야. 이거 어울리는데요. 앞으로 저 간판 그 떼고 여러분 저 떨어지면 이혼당해요. 부산 북갑 뭐 출신 이거 떼고 아마 새로 저 플랜카드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박민식을 지켜 세운다고 와서 5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모양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슨 호랑이 뭐 호랑이 모습을 하는 사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저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그 원래 네? 그 24년 7.23 전당대회 때 네. 그 연설장에 그 난입을 해갖고 깨판 치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일 거예요. 호랑이 옷. 그 당시에도 호랑이 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뭐 계엄 전이니까 윤어게인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하여간 그쪽 그 윤석열 윤통 그 골수 지지 네. 뭐 그쪽이었죠. 근데 저렇게 가갖고 지금 저 호랑이 뒤통수 여기 이것도 뒤통수 사진이네. 근데 호랑이 뒤통수 때문에 장동혁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 같이 막 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너무 좋아갖고. 장동혁은 저 호랑이한테 묻혀버렸어요. 근데 저 보세요. 박형준 시장 표정 한번 보십시오. 곽규택 의원 저 뒤에 보셔서 완전히 뻥찐 저 모양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이분이 말이죠. 얼굴도 막 무슨 이거 막 칠해갖고 왔던데 이게 무슨 저 칠해가지고요. 저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님은 저 호랑이 보더니 저 좋아하고 저기 있나 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기 뭐야 박민식하고 둘이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네. 또 저렇게 박민식 후보한테 호랑이 기운도 갖다 불어넣어주고 말이죠. 참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김민수가 자유대학 처음에 간다 그랬을 때 얘들이 박민식을 후원하러 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윤어게인이 외치고 김민수를 국회로 이거를 외치기 위해서 갔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만 됐어요. 야, 저 보니까요, 이제 김민수 그러면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뭐 김민수를 국회로.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가 온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유대학 애들을 여기 보면 양복 입고 있는 애들 있죠. 다 자유대학 애들. 자유대학 애들. 얘들은 완전 김민수가 관리하는 뭐 조직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온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박민식의 개소식이 아니라 결국 김민수의 띄우기 이거로 이용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리고 저 이제 그 윤어게인 뭐 이른바 뭐 좀 뭐 이렇게 글 좀 쓰는 사람 중에 우리 또 현장님이 좋아하는 그 심규진 씨. 네, 저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랬어요, 저? 그런 스타일 싫어해요, 저. 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 자꾸 엿굴로 가세요. 그분 글을 네. 이렇게 가끔 제가 페북 들어가 보면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뜰 때가 있잖아요. 그거 봤더니 네. 이 윤어게인 정치인 중에 자기가 봤을 때 최고로 훌륭한 정치인이 네. 장동혁보다는 김민수다. 김민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유대학 애들이 장동혁보다 더 위로 치는 거예요, 김민수를. 네. 서정욱이는 안 가나? 저런데. 가면 또. 왜 안 가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참,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참 실감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좋아서 그쪽은 좋은 면만 보여주고 이쪽은 이런 면만 보여준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신데 이게 하나의 어떤 가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었던 상황들을 그냥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부산 북갑을 정말 성장시켜주고 부산 북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이런 이 능력과 품성과 또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걸 보여주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정말 부산 북갑에 있는 시민들, 북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그리고 다운 증후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어려움이 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분식집 아주머니라든지 또 한동훈 후보에게 찰밥을 매일같이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셨던 건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후보 특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구들이
한동훈 후보가 하지도 않은 그걸 갖다가 막 조작을 해서 하는데 그 출마 선언식 날 당시 카메라 기자가 한동훈 후보를 찍다가 옆에 절벽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한동훈 후보가 봤는데 일부러 뭐 했다는 도 온갖 마타도어를 갖다가 막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 진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카메라 기자가 보통 이제 카메라 기자가 2인 1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오디오맨이 이제 뒤에 못 넘어가도록 이제 왜냐하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뒤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기 사다리 들던 사람이 아마 이제 거기 오디오맨인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올라가다가 헛발을 디뎌서 넘어졌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뭐 한동훈 밀쳤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온갖 마타도 나오는데 보세요. 전혀 한동훈 후보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저렇게 일단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뭐 일어나 싶어서 봤어요. 근데 저 떨어진 분이 기자가 다시 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저 오른쪽에 아까 처음에 보면 저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 네네. 있네요. 저 있네요. 저에. 네. 근데 제가 저걸 봤죠. 네. 그러니까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화들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뒤로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시멘트 바닥에 해갖고 뭐 뇌진탕이 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삐끗해갖고 뭐 그 이른바 낙상 사고 해가지고 뭐 하면 괜찮은데 저 인파가 많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거고 네. 그 밑에가 무슨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 받치고 뭐 해가지고요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바로 일어나고 본인도 멀쩡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슬로우 비디오로 보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 보고 나서도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도 그냥 냉혈한처럼 그냥 개무시하고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자기 할 일 연습만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저걸로 완전히 판독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난 부축해서 상황이죠? 일어났고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네네. 예, 이 괜찮다. 오케이. 그거를 아마 저렇게 지금 저거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이미 거기서 수습이 됐고 오케이 하는 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흠집을 잡으려다가 보니까 전원까지 조작을 해서 이런데 막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 캠프에 김윤형 대변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김윤형 대변인이 딱 저 자리에 있었던 네. 거예요. 참. 아이고, 참. 오죽 문제 삼을 꼈으면 저런 가지고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호르무즈에 있는 나무호가 갑작스럽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엔진이 가동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두바이 항으로 옮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뭐냐면 이란에서 피격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 배 사진 한번 볼까요? 이란에서 피격당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는 확인이 안 됐다. 뭐 피격이 안 당한 것 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미 뒤에 있는 이 모터, 이 돌아가는 프로펠러 바로 옆에 저쪽에 푹 들어갑니다. 7m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폭이 한 5m 정도 되고 저게 드론이 2방이 때렸다는 겁니다. 저기에 2방이 때리고 바로 거기서 화재가 나서 저게 찼다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다 보이시잖아요. 저게 왜냐하면 물에 안 잠겨 있어요. 이게 물에 안 잠겨 있는 게 위에 떠 있는 거를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면 저게 지금 벌써 일주일 흘렀잖아요. 그러나요. 그 밖에서 배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저거 피격당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서야 저거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하는 데다가 이거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 이미 이란 혁명군이 자기들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란에 찍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냥 방구석 여포예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 건들면 뭐 그냥 폐가망신 하겠다. 근데 이게 하여간 이 국가 원수의 말이 허언이 되는 순간 네. 그거는 그 국가 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적인 위신도 위신이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겠어요? 한마디로 호구로 보는 거죠. 호구로. 아니 이런 일 나면 보통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NSC를 소집하는데 아직까지 소집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안보실장이 처음부터도 뭐 피격이 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다, 그 명백한 뭐 의혹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이렇게 그냥 저 파공된 흔적만 봐도 이게 안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뭐 기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폭발된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피격의 가장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분석하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면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네네.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한 척이 파손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미국과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피스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참가해야 된다라고 네.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런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뭐 흔히 칭송하기를 외교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 천재이신 분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여기에는 정말 NSC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죠. 그런데 하물며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뭐 폐가망신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얼마 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뭐 이거 사실 그렇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이를 고문해서 뭐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이런 그 불확실한 소재의 영상을 올리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들과 또 우리 본 국가와 별 상관도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다가 정작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행태를 취한다는 거 너무 그 경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건 굉장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관된 거는 있어요. 약한 나라한테는 아주 세게 나가요. 근데 강한 나라한테는 찍소리 안 합니다. 예?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참 저런 거 하면서 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직접 전화해서 항의까지 했어요. 본인도 저 프랑스 국적 이 선적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지금 못하고 아직까지 누가 했는지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참 외교도 이게 참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걸 했을 텐데 참 이 신뢰성이 저 없으니까요. 정도 되면 이제 유능한 야당은 벌써 국정조사하자고 난리 났어요. 그럼요. 예.